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2023년도죠. 23년도 새해가 시작을 하면서 1월 3일에 부동산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8가지 안이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 투가 조정 지역을 해제를 한 게 가장 이슈가 좀 되었고요. 두 번째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해지. 다시 2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해제, 그 다음에 3번에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요즘 미분양 사태가 늘어나면서 해제 용건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를 했고요. 네 번째 실거주 의무, 다섯 번째 중도금 대출의 보증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일곱 번째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의 무폐지, 여덟 번째가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의 완화 등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8개 정책 방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저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잘 안 찍어요. 왜냐면 현황이랑 시장이랑 내 상황에 따라 다 많이 틀려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찍고 해서 안 찍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전화가 왔냐면요.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가 된다. 이 문구만 보시고서 앞에 있는 주어를 빼먹고서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서 현행에서는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으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필요한다는 필요 확인 각서를 쓰고서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어가 청약이거든요. 이 청약을 빼놓으시고 일시적인 2주택 조건에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하지 않는 거냐는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정확한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23년도 1월 3일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3일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방안 중에 첫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은 이제 규제했던 지역들이 다 있었는데,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역을 모두 해제해서 2023년도 1월 5일부터 효력이 시작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18개 구와 과천, 하남, 광명 해가지고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제외하고 서울의 모든 지역 14개 구역과 경기 전 지역, 그 다음에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이 모두 규제가 해제가 되고요. 규제 해제돼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2023년도 1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이후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5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건으로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에 만약에 승인 신청이 이전에 났다고 하면 해제 여부가 안 된다는 거,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전매 제한 기간의 완화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5년이었고 조정대상 지역은 3년이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는 민간택지는 3년이었고 공공택지는 4년이었고 그 외 지역에는 3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민간택지에서도 그 외 지역에는 그 분양 전매 제한이 없었는데, 그 광역시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도시지역에는 3년이었던 게 모두 개선이 돼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은 1년, 기타는 6개월로 해가지고서 전매 제한이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된다는 게 한번 수도권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이죠. 저희 세종시도 비수도권에 들어가는데요. 비수도권인 투기과열지구는 5년이었고 조정 3년,
뭐 이렇게 조정 아예 전매가 진행이 안 됐던 지역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개선이 됐다는 거죠.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일 거는 전매 제한이 1년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개선이 된 6개월, 광역시 도 구역은 6개월로 됐고요. 기타 시도는 아예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 개정된 시행령일 경우는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이제 전매 제한, 분양권 시장이 계속 꽁꽁 묶여 있었고 주택수에 포함이 됐고 전매 제한이 걸리면서 분양권 시장이 이제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움직임이 안 되면서 주택 시장까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전매 제한인 분양권 시장을 푸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거주 의무였습니다. 분양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었을 때는 최대 5년 공공재개발은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던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개정 사정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던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1월 5일 이후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주택법 개정해가지고서 법 개정 이전에도 분양권 상태로 돼 있었던 그 분양받았던 주택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는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고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현행의 지원 대상은 분양권 12억 이하이고요. 인당 보증금 한도가 5억이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제한 없이 보증 한도 제한 없이 23년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 얘는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를 9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특별공급이 불가했는데 특별공급도요. 분양가 기준을 가격 기준을 폐지하겠다. 23년도 2월까지 개정 완료하여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공급도 9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요. 무주택이시거나 기타 청약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제 그 분양가 85제곱미터 이하만 하거나 금액을 9억 내에서 했을 경우만 돼서 투기과열 지구에 내에서 했었을 때는요. 그 가격의 기준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규제지역 내에 추첨제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이 처분이 필요한 처분 각서를 썼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처분 각서가 이제는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85제곱미터 초과를 추가할 경우에는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청약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 청약 신청도 이제는 1주택이 있으시더라도 추첨이기 때문에 추첨제로 적용을 받아서 처분 의무 없이 바로 이제는 적용이 될 거고요. 얘는 그 기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같은 경우는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3년도 2월 중에 시스템 정비죠. 이제 홈택스를 청약홈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요.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부분부터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된 사람에 한해서 시작이 될지는 이제는 그거는 이제 공급 개정안 규칙에 나온 거 보고서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지 무주택 요건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청약 신청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무주택 요건이 모두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첨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세대주일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택이 있으셔도요. 무순위로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줍줍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하나 발표됐던 게 거주 요건 지역 규제도 완화가 됐고요. 이제는 무주택 요건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무순위 줍줍이 청약이 신청이 될 경우는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를 넘었을 때도 주택을 보유하시더라도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셨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청약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무슨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에 무순위 줍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미분양 주택이거든요.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제는 조금씩 완화가 돼서 이제는 미분양 아파트들의 청약에 가서 계약을 한 다음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이제 재테크를 하거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요건들이 조금 완화가 돼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고 1주택 이외의 2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지금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2023년도 1월 3일에 발표된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거는요. 수도권에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가 굉장한 큰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거의 다 분양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책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개정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정도는 참고를 하실 게 앞에 주어가 무엇인지를 좀 보시면서 이제 내 실무에 적용을 하시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해제 규제 정책들이나 해제 완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제 분양권에 관련된 정책이 이번 1월 3일에 대대적으로 손을 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다양한 또 나머지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하고 금리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주택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앞으로 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좋은 금액, 좋은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영상을 하나 찍어 드릴 건데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찍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1월 달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세종시가 이슈가 되고 세종시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가장 많이 올랐고 이렇게 세종시가 왜 이슈가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